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 코리아 센터장 김건희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1단계 emphasize는 공감하기입니다. 누구를 공감한다는 것일까요? 디자인 싱킹에서는 공감하기의 대상자를 고객, 사용자, 수용자, 소비자, 유저, 퍼소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신사업을 도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의 툴로 디자인 싱킹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한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싱킹은 목적에 따라 대상자를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교육에서는 1단계 공감하기의 대상자를 고객 혹은 사용자라는 명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1단계 emphasize, 공감하기에서 공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디자인 싱킹에서 말하는 공감은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사람 중심 접근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고객의 올바르고 가치 있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1단계 고객 공감하기 단계는 디자인 싱킹의 5단계 프로세스 중에 가장 핵심 단계입니다.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자인 싱킹에서는 주로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기, 인터뷰하기, 관찰하기입니다. 체험하기는 고객이 하는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인터뷰하기는 고객에게 사용 경험을 심층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기는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고객의 모습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이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하는 니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단계인 emphasize, 공감하기가 잘 진행되면 우리는 혁신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페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그 행동을 하게 된 숨은 감정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자이고 광고 기획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대단히 중요한 고객사에서 이런 종류의 광고 기획을 의뢰했습니다. 바로 여성용 제모용품과 코팩입니다. 고객세를 만족시킬 수 있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 기획을 위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화 What Women Want에서 광고 기획자 멜 깁슨은 여성용품의 광고 기획을 위해 직접 체험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용해 볼 일이 없었던 제모용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무성하던 다리털을 제모하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갑자기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면서 체험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제품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산출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위한 체험하기는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별한 대상자를 깊이 있게 공감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대표인 패트리샤 무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1976년 20대의 나이로 무려 3년 동안 80대 노인의 분장을 하고 노인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노인을 공감하기 위해 두꺼운 안경을 끼고 귀를 막아서 노인의 청력으로 맞추고 자세와 동작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다리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또 허리 쪽에는 거동을 방해하는 장치도 넣었습니다. 20대 아가씨 패트리샤 무어는 누가 봐도 완벽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어떤 날은 80대 귀부인으로 어떤 날은 80대 노숙자로 변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장애우와 노인이 직면하는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과 정서적 학대의 잔혹함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체험이 장애우를 위한 제품, 극단적인 사용자를 위한 기계 및 장치,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물이 끓으면 소리나는 주전자와 저상버스 시스템도 그녀의 체험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기능에도 중점을 둔 접근법으로 산업계 디자인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공감하기 위해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온전히 그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아가 사람들이 이 사용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민감한 사용자 풀을 활용해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트라이포트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각종 장애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 장애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10,000명에 달하는 리드 유저라는 극단적인 사용자 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리드 유저는 감각이 앞서 있는 사용자라는 뜻이며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입니다. 트라이포트사는 실제로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장애우들과 디자이너들이 한 팀이 되어 제품과 서비스의 불편함을 고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감지하여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필기구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깨나 손목, 근육 등이 불편한 사용자들을 팀에 합류시켜서 디자이너가 함께 디자인하도록 합니다. 장애우의 입장에서도 편하다고 느끼는 제품이라면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편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서비스나 제품의 결함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만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만을 말해주는 고객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부족한 부분과 개선점을 제시해주는 고마운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적이 고객의 숨은 니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가 민감한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용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부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미리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자를 깊이 있게 공감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숨은 니즈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맥락에 있는 사용자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등의 통제된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이런 양쪽 조사의 접근법은 80%의 에버리지 피플, 평균 범위에 있는 사용자의 니즈에 주목한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익스트림 유저, 극단적 사용자의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공감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혁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